노스트라다무스.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주요 세계 사건을 예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많은 추종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16세기 당시에 그의 예언 중 하나가 미래의 제3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예측한 것이었을까요? 미셸 드 노스트레담. 그는 1503년 12월 14일 또는 21일경에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노스트라다무스로 라틴어화되었으며 프랑스의 점성가이자 의사였고 예언자였습니다. 그가 행한 미래 사건을 예측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약 942개의 시적인 표현은 1555년에 처음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스트라다무스의 아버지의 가족은 원래 유대인이었지만 그가 태어나기 한 세대 전에 가톨릭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는 1550년에 하나의 영감 형식이었던 얼머넥을 썼는데 여기서 얼머넥은 당시 주로 달력에 따라 나열하는 기상 정보나 천문학 데이터 그리고 다양한 통계 등과 함께 해와 달이 뜨고 지는 시간과 만조 시간 그리고 교회 축제 등이 포함된 한 해에 한 차례 발행하는 출판물의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영감이 뜨거운 반응과 함께 큰 성공을 거둠에 따라 그는 여러 부유한 후원자를 위한 점성가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몇 년 동안 계속 그것을 썼습니다. 1555년에 출판된 그의 예언서는 역사적 문학적 선례에 크게 의존했으며 처음에는 예언에 대한 여러 복합적인 영적인 수신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던 그가 말년에 매우 심한 통풍으로 고통을 받다 결국 사망하고 만 후에 많은 유명 작가들이 그의 삶에 대한 외경의 전설을 다시 이야기하기도 했던 것이죠. 한 운명의 예언자로서 묘사된 그는 주로 성경의 본문과 역병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영감으로 사용했으며 그의 예언 중 많은 부분이 기근과 슬픔에 그 초점을 맞췄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지지자들은 그가 1666년 런던 대화재와 1933년 아돌프 히틀러의 등장과 같은 일련의 사건을 예언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측은 역사적 사건과 일치하기 위해 해당하는 일이 벌어진 이후에 많은 연관성을 찾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예언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매우 모호하고 잘못된 번역과 창의적인 해석, 게다가 날조된 저작물과 허구적인 설명, 그리고 그의 예언 시 그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코드들의 조합으로 이뤄진 산물일 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스트라다무스의 것으로 알려진 942개의 예언은 무려 3793년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노스트라다무스는 그의 예언의 대부분 운명적이고 우울하며 또한 주로 황폐화를 예언하는 재주가 많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동양은 서양을 악화시킬 것이다 라는 당시 그들 입장에서는 우울했던 예언이었습니다. 이런 논란이 많은 가운데 그가 예측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 중 하나는 제3차 세계대전이 발생한다면 무려 수십 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최근에 그 연관이라도 있는 것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이후에 그의 예측이 일부 다가오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에서 가장 큰 재래식 군사 공격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이른 시간에 푸틴은 그들의 특별 군사작전을 발표했었고 그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전역을 강타했습니다. 그러한 침공 소식은 국제적 규모로 비난을 받아 러시아에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고 이것은 곧 러시아의 금융위기를 촉발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한 많은 시나리오 중 하나는 여기서 촉발된 긴장이 본격적인 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만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할 경우 그에 대해 큰 대가가 있을 거라는 엄청난 경고로 미리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중에 특히 하나의 시적인 표현에서 세계적인 전쟁 발발에 대한 경고로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2번 내려놓으면 동쪽은 또한 서양을 약화시킬 것이다. 여러 번의 전투 끝에 바다에서 쫓기는 적은 필요할 때 실패할 것이다. 이와 같은 중세 프랑스 점상가의 예측은 이와 관련한 또 다른 해석에 따르면
프랑스가 동쪽의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는 모호한 암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분쟁이 프랑스까지 오게 될 것이라는 예측으로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노스트라다무스에 대한 한 전문가는 2021년에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몇 년 내에 제3차 세계대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25년에서 29년이나 걸리는 길고 긴 전쟁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1000년 동안 지속되는 평화의 시간이 될 토성의 시대가 뒤따를 것이라고 예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한편 2022년에 대한 노스트라다무스의 또 다른 예측에는 전 세계가 소행성 충돌로 고통받을 것이며 홍수와 가뭄이 국가 전체를 황폐화시키고 대규모 기아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여 그는 프랑스가 2022년에 동방의 세력과 전쟁에 직면할 수 있다고 썼다는 주장인 것이었죠. 이런 예언과 같은 그의 당시의 작업들은 과거 많은 전문적인 점성가들에 의해 심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그의 예측들이 미래 이 행성에 일어날 일들을 이미 알려진 사건과 비교하는 행위가 실제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해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노스트라다무스의 환상 중 일부가 실제로 실현되었다고 믿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559년 프랑스의 앙리 2세의 죽음과 1666년 런던의 대화제, 그리고 아돌프 히틀러의 등장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투어뿐만 아니라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등도 포함된다는 것이었죠.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측은 점성술 운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고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측 중 하나인 프랑스가 2022년에 동방 세력과 전쟁에 직면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은 2022년에 전쟁이 유럽에 상륙할 것이라는 예측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스트라다무스는 프랑스에 대한 반복되는 주제를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이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듯이 이것은 전쟁이 유럽에 상륙하여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프랑스가 참가할 자격이 생기는 것임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는데 푸른 머리는 흰 머리가 될 것이다. 그 정도의 피해, 프랑스가 양쪽 모두에게 좋은 만큼 등의 이러한 매우 모호한 내용뿐이지만 말이죠. 이것이 아마도 2022년 월드컵에 대한 예언이라면 어쩌면 축구팬들은 프랑스와 대결할 팀의 유니폼의 색깔이 흰색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유심히 들여다볼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2022년에 일어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몇 가지 다른 잠재적인 예측이 또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인플레이션과 기아를 포함하며 점성가들은 이것이 경제가 쇠퇴하는 상황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 원정도, 수도사도, 배우려는 초심자도 없다. 꿀은 양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 밀 가격이 너무 높다. 저 남자는 흔들리고 있다. 그의 남자 동료는 그의 절망 속에서 먹는다. 이와 같이 인플레이션처럼 보이는 것들에 대한 그 예언들은 만일 그것이 맞다면 모두 정치적 불안정과 같은 것에서 시작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노스트라다무스는 동물의 대량 멸종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 것을 예언하기도 했는데요.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흑해에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의 삶아질 것이다. 로즈와 제노아의 때에 반쯤 굶주리는 사람들, 그것을 줄이기 위한 국민들은 애써서 일할 것이다. 여기서 로즈는 그리스 도데카니사 지도에서 가장 큰 섬이며 제노아는 이탈리아의 북부에 있는 지중해 항구 도시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혹시 지구온도가 상승하고 빙산들이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2022년의 기후가 종말을 일으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걸까요? 불가리아의 예언자였던 바바 방가는 2021년 이후에 세계적인 쓰나미 경고와 함께 종말을 이야기한 적도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것처럼 실제로 물고기가 바다에서 끓을 가능성은 바닷물 자체가 끓지 않는 이상 거의 없겠지만, 점점 더해가는 오염된 세상으로 인해 수많은 생물들이 급속도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연 서식지의 파괴로 인한 전 세계적인 어류의 감소는 끓는 바다와 굶주리는 인구가 곧 도래할 것이라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일치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처럼 그의 해석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들. 그의 예언서가 출판된 이후에 그는 수많은 언론과 함께 많은 주요 세계적인 사건을 정확하게 예측했다고 평가하는 많은 지지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학문적인 측면에서는 그가 진정한 초자연적 예언 능력을 가졌다는 개념과는 매우 거리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세계적인 사건과 노스트라다무스의 시적인 표현들 사이에 잘못된 연관성과 그에 따른 확장된 해석들은 고의적으로 연결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측은 너무나 모호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것에 적용될 수도 있으며, 이것은 그가 실제 예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는데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던 것이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로 인해 세계적인 경제활동의 위축과 함께 발생하고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 발발한 전쟁들로 인한 유가 인상과 각종 제재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인플레이션들,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뿌려대는 하늘 위에 비행기들이 뿌리는 캠트레일이 그 원인인지 알 수 없는 온도의 상승과 인간에 의해 발생되는 바다의 오염들로 인한 피해들, 그리고 지금은 일부 지역이지만 만일 그것이 확대된다면 발생할 가능성마저 있는 세계대전 등은 과연 결국에는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 것일까요? 지속되는 평화와 늘어만 가는 인구들, 그리고 그와 함께 쌓여만 가는 군수 물자들은 이런 상황에 무엇인가를 발생시킬 매우 적합한 빌미를 누군가에게 제공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일부 그 내용을 알아본 이러한 예언들이 실제로 그 예언이 맞은들 그것을 대비하지 않고 이미 벌어진 후에 그 예언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